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5일 금요일입니다. 일찍 출근해서요. 잠깐 짬내서 또 남창기 박사가 쓴 인체파동원리책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하고 있고요. 박종부 선생이 일반인이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알게 됐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또 어떤 분들은 수지침에서 나왔으니까 뭐 한 얘기로 수지침의 아류가 아니냐, 컨닝한 거 아니냐, 또 한의학에서도 이런 전식요법이라든지 예를 들면 음양, 균형, 실제 자병, 우치, 우병, 자치가 다 있어 왔던 얘기잖아요. 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세상에 모방 아닌 것은 없다. 또 실제 발명이 아니라 뭐든지 발견이잖아요. 있어 왔던 것들을 다 집대성한 거지. 제가 치료편에서도 제가 경락은 선의 흐름이 아니다라고 표현했지만은 한의사들이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봤을 때 뭐 한 얘기로 박종무 선생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체 파동거리의 인체 지도를 생각해내지 못한 것은 뭐냐? 그냥 답습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락이라는 학설에 그냥 교과서에서 배웠으니까 단지 어떻게 돼요? 이런 혈에 의해서, 경락에 의해서 유주되어 간다. 예를 들면은 오른쪽 머리 아프면 어디서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경락에서 당연히 반대편이라든지 전신에서 손발이나 팔, 다리에서도 치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은 경락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관점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인체 파동원리에서 말하는 손발이나 팔, 다리에 부분 안에 전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에너지 틀의 복제를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박종부 선생님의 관계가 어떤 사이냐? 아니 어떤 때는 스승이고 어떤 때는 말 그대로 제자라고 하면서 어떤 때는 또 배신자라고 하는 이런 말들에 단순한 말에 놀아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저는 뭐 한 얘기로 박종부 선생님을 애증 관계예요. 뭐 한 얘기로 이 책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래도 박종부 선생님을 존경했기 때문에 책이 나온 거고, 또 감수자로 올려드린다는 것도 그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예우해 드리려고 한 거고, 또 뭐 한 얘기로 그분이 뭐 제교육비 목록이니 또는 인쇄니 이런 저작권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가 5천만 원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이 그런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뭐 한 얘기로 인생에 있어서 돈이 다냐, 그런 관점에서도 저도 그런 부분에서 했던 거지, 그분에 대한 그런 존경이나 사랑이나 그런 그 없었다면은 이 책이 나올 수가 없었던 거고, 다만 주변에서 그래요. 유튜브를 왜 진작에 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래요. 이 책이 하나의 어떤 베스트셀러에서 지속되고 뭐 판매를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세상에 알리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저도 일찍이 유튜브를 하는 게 맞았었지만은, 제가 책을 내고 이 박 선생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뭐 박 선생님은 또 제가 완전히 또 돈에 눈이 멀어서 선생도 안 보였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정말 선생이 아니구나, 나의 그런 관점에서. 또 그렇게 따지면 선생님은, 박종무 선생님은 제가 비인부전, 진짜 제자가 아니구나 라는 이런 판단이 쓰니까 또 그렇게 했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내지는 그 박종부 선생님의 그런 제 책이 나오고 나서의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예를 들면은 원리편과 치료편이 한 권으로서 논고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책이 나오고 나서 또 책이 너무, 그때도 박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책이 너무 허분하면 안 된다, 읽기 쉬워야 된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다 보니까 그림도 들어가고 또 내지는 활자체도 키우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두 권으로 분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박정우 선생님도 그렇게 두 권으로 나누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책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내지는 박 선생님이 이 책에 대한 어떤 판매와 관련된 수익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또 선을 긋기 시작하고, 또 도마뱀을 꼬리 자르듯이 예를 들면 원리편은 감수했고 치료편은 감수 안 했다.
그렇게 따지면은 뭐 한 얘기로 제가 감수의 목적이 뭐냐. 그래도 선생님을 예우해주는 관점이고, 또 분명히 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책의 제목이 남창규 박사가 쓴이라고 돼 있잖아요. 남창규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부분이고 나타나는 거지. 마치 치료편은 치료편이 실제적으로 치료 자리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치료 효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치료가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또 선긋기가 또 필요하신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또 뭐 종부 테라피라는 이름으로 또 이름을 바꾸고 또 내지는 새로 새 판을 짜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마치 일주일이면은 뭐한 얘기로 천지가 개벽하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부분들이 들었고, 또 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완전히 제가 완전히 내부도 당하면서, 또 내지는 그런 모습, 박사님의 그런 행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환멸을 느낀 거죠.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지는 내가 또 어떤 이런 독자들을, 또는 박종구 쌤한테 그런 파동 원리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 자체도 웃기는 얘기다. 제가 또 항상 한 얘기가, 남창규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언저리까지는 그렇게 밥 짓고 빨리하고 설거지하는 행자 생활을 예를 들면은 해본 사람들, 뭐 가까이에는 뭐 이성훈 실장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의 뭐 수행 비서처럼 했잖아요. 근데 그 이성훈 실장이 뭐 한 얘기로 제자로서 한 거지 월급쟁이로 한 거는 아니잖아요. 또 내지는 그 월급쟁이로 했다면 월급쟁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대우해 줘야지. 사무장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에 다 제각각의 입장이 다 있으니까 제가 뭐 가타부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꼴도 보기 싫었기 때문에 저도 접어버렸던 거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다라고 해서 사람이 밉다고 해서 또 이 인체 파동 원리를 제가 끌고 가지 않을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에 과연 비대면이 진리인 양 정의인 양 호도되는 이 세상에 있어서, 그래도 한의사로서 또 인체 파동 원리를 배운 사람으로서 뭔가 하나의 공허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울림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개설했고요. 그리고 또 그래도 뭐 한 얘기로, 그래도 우리 출발은 기억하자라는 관점이고, 또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혼돈의 시대에, 이런 광풍의 시대에, 그래도 뭐 그거를 불교에서 얘기하는지 온불교에서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뭐 자력, 타력, 그러니까 자력으로 사는 삶, 남에 의해서 휘둘리는 삶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인체 파동 원리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이 인체 파동 원리를 통해서 하나의 계안이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문제는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이게 시점까지 있어서는 뭐한 얘기로, 우리가 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배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배를 타야지 강을 건넌다는 거죠. 강도 안 건넜는데 배가 뭐 어떠니, 나룻배니, 좀 물이 새니, 또 내지는 뭐 어떠니, 뱃사공이 어떠니, 이런 얘기는 그건 부질없는 짓이다. 차라리 안 건널 거면 모르지만은 강을 건넌다라고 한다면은 배가 필요하듯이, 그 다음에 강을 건너고 나면은 뭐예요? 배를 지고 갈 필요는 없잖아. 이고 갈 필요도 없고, 묶어두면 되듯이, 또 나중에 다시 와서 또 건너갈 일이 있으면 타면 되듯이, 하나의 배라고 하는 개념이 스승이지 않겠느냐. 박종보 선생님의 관점이라는 부분에서 본다라면은, 그런 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배 탓을 할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항상 제가 뒤에도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인체 파동 원리에서는 왜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항상
남창기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또 내지는 박정부 선생님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항상 끊임없이 그 뭐라고 캐션 마크를 갖고 계셔야 돼요. 뭐 요즘 보니까 노아도에서 의료봉사를 하시던데 그 노아도 왜 갔냐 이거죠. 또 그런 관점을 항상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요. 지금 또 얘기가 또 지금 뭐 대기실이 부산한데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런 얘기는 집에서 얘기하면은 또 집사람이 또 아주 싫어하고 또 내지는 껄끄럽기도 하고 저도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도 한의원에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일찍 출근했지만은 조금은 또 산만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일단락을 짓고요. 그래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은 특히나 뭐 박종부라는 한 인간에 대한 얘기가 또 되고 또 그 요즘 뭐 동영상에도 그렇지만은 코로나와 관련한 저의 생각 또 그것이 한의학적인 편향된 시각이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조심스러워요. 세상이. 왜냐하면은 무한 얘기로 다 국가적으로 이런 통제하고 제하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마치 반기를 드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그 싫어요라는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는 걸 보고 그래도 제 유튜브는 정말 저를 좋아하고 저의 진정성을 받아들여주는 분들이 보시는구나 라는 측면에서 감사하고요.